잘 됩니까? 눌렀어요? 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희도 그랬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공학 얘기해서 더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 자유로운 얘기하자. 그래. 좋아. 작업 얘기하자 이제. 이거 각도 잘 맞춰주시고요. 네. 거리랑 각도 잘 맞춰주시고. 잘 들려. 아. 그럼 이번에 바쿠부터 할까? 아니면 누구부터 할래? 바쿠부터 할래? 지우가? 응. 아니 지어? 지어 얘기 이제 돌아가면서 한 지금 몇 분이야? 지금 8시 40분. 40분이면은 이제 80분 정도 남은 거네. 그럼 한 15분 정도 너가 얘기한 걸로 우리가 얘기 나누는 거 15분씩 대충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줄 수 있을까? 그럼 딴 사람부터 할까? 그래. 예진이 버드부터 할까?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하자. 안 늦은 거 가위바위보. 놀목부터 하면 되겠다. 너무부터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돕시다. 그래. 네. 그래 이렇게 만들고 그래 이렇게 만들고 그래. 오늘 오늘 피드백할 오늘 우리 산린 후방화 피드백을 하게 된 작품 작가가 지어죠. 네네. 지어의 4주차 만화를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6월호 4주차 만화. 네. 마지막 두 번째.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뭐 아까 적지 않았어? 근데 적은 걸 그냥 술술 말해? 어. 하기엔 너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말을 해보자면은 지어가 이번 마지막 화에서 만화 페이지별로 되게 형식을 다르게 줬다고 느꼈어. 1페이지에서는 글과 그림이 어떤 정렬 없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칸에 이제 빼곡하게 맞춰서 글자들이 가득 적혀 있어. 그리고 3, 4페이지에서는 또 이제 다시 문장 하나에 칸 하나 정도 이제 그런 밀도로 연출을 했고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다 그 칸이나 어떤 페이지의 정렬, 배열 같은 부분이 되게 다르더라고. 이번 만화에서. 그게 되게 지어의 현재 상태랑 닮아 있다고 느꼈어. 지어가 여기 만화에서 표현을 할 때 자기는 수영장에서는 이제 수영을 배우는 회원이고 점심에는 일하는 곳에 가서는 청소 노동자고 전시 작가 쪽에 가서는 전시 스텝이고 집에 돌아오면 외주 작가가 되고 이런 것처럼 어디에 계속해서 어떤 스테이터스가 변하는 것처럼 이 만화 페이지별 그거를 바꾼 게 그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꼈어. 그 페이지별 그거랑 스테이터스? 상태? 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 상태? 신분? 신분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느꼈고 나는 좀 지어가 미루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느꼈거든 사실. 그러니까 되게 그 비정기적으로 상태가 계속 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를 제때 해낼 만한 어떤 여력이 없어서 미루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번 화를 보면서 어떤 정기적인 무언가를 수행해내는 것보다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뭔가를 해 나가는 거는 사실 나는 2배 이상의 노력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케줄을 잡는 것만 해도 사실 스케줄을 수행하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미룬 거 아닐까? 지어가 아니라 이걸 내가 만화 주인공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번 화에서는 되게 그 미루기라는 이 만화의 어떤 출발점보다는 이 지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자기만의 대답을 내놓은 것 같았어. 이 글들, 많은 글들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기의 주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사고를 통한 해결 방법을 내놓고 마지막에 미루는 것을 미루는 일, 미루기에 대한 대답을 미루는 일을 미루면 그냥 미루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마지막에 하고서 끝을 내는데 지어가 미루는 일을 미루면 미루지 않게 될까?의 다음 질문으로 미루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왜 미루는 걸까? 이 두 질문을 해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게 나는 대답이 사실 안 된다고 느꼈거든. 지어의 이 결론들이 약간 물론 미루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거로부터 이제 그게 미루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연구와 탐구를 해 나가는 만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준 질문에 이게 대답이 될 수 있는지가 약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만화의 그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스토리적으로 봤을 피드백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까 말했듯이 지어가 미루게 되는 이유가 이 만화를 4주가 아니라 3월부터 쭉 해오면서 이 지어의 생활과 이걸 봤을 때 지어가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나게 변동하는 시기에 있고 이게 이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뭔가를 제때 해나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같은데 당연히 미루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거든 나는. 그래서 지어가 그러니까 내가 내린 지어가 왜 미룰까에 대한 질문은 그의 답은 그거였어. 그래서 지어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연습만이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문장을 엄청 크게 썼잖아. 그리고 나는 저게 이 만화의 그 마무리,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굳이 내리자면은 미루는 것을 미루면 미루지 않게 될까의 결론을, 그러니까 안 미루게 되는 방법이 난 저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습을 하는 거, 연습을 해서 어떤 연습을 통해서 힘을 아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게 만들어서 미루는 걸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아무튼 그랬고 어떤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7페이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 있잖아. 이 장면이 이제 5, 6페이지에서 지어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 친구가 쓴 말에 대해서 또 쭉 정리해서 보여주고 어떤 자기 생각이 확장되는 순간을 5, 6페이지에서 보여준 다음에 7페이지에서 그 기본 테두리 바깥으로 그림이 이제 배경이 쫙 퍼져서 이렇게 그려지는 연출을 하는데 저게 되게 어떤 엄청 탁 트인 느낌이 든다. 그 지어가 겪은 그 생각의 확장이 이미지화되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장에서 이제 바로 지어의 뒷모습이 빙글 돌아서 앞을 나를 직면하는 느낌의 이거가 보이는데 이게 나는 뭔가 다시 칸에 갇힌 느낌이 왠지 들었어. 그래서 뭔가 왜 이 기분을 내가 느낄까라고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다음 질문이 있으면은 좋겠다로 일단 결론을 내렸거든. 그랬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고로 이게 사주차 걸 고르지 않았어. 나는 3주차 걸 골랐고 3주차 거에서 되게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골랐었는데 그래서 4주차를 고른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나는 이거 음, 왠지 읽으면서 음, 어 지어가 이제 원래 되게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거든. 그 뭔가 어떤 그 작업을 할 때도 음, 뭔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쓰고 뭔가 그 탁탁탁탁 진행되는 걸 좋아하는 앤데 음, 이제 이게 내가 옛날 그 미미안미를 보고 또 요즘 미미안미를 보니까 옛날에는 그 유형을 엄청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막 칸에서 벗어나고 막 칸을 파괴하고 약간 이런 식의 노력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 미미앤미 4주차를 보니까 뭔가 이런 갇힌 것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이제 자기의 주체라고 이제 믿고 이제 하나의 이제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 지어 안에서. 음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에도 그 막 미루는 일을 미루면 미루게 된다 하면서 막 그 마지막 연출 있잖아. 막 딱 뒤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답을 안 내리려는 지어의 어떠한 그런 모습같이 느꼈어. 그러니까 답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뭐 미루면 미루는 일인 거지. 뭐 그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가지고 하나의 무조건적인 희망 같은 그런 엔딩으로 느껴졌어. 개인적으로. 나도 그렇게 이해했어. 뭔가 그러니까 잠시 나도 공감했었던 부분이 이 여기서 계속 지호가 메시지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누군가한테 비춰지고 혹은 정의되는 여기서 이제 지호가 썼던 표현이 사회적으로 호명된 이름과 역할에 본인이 이제 본인의 정체성, 주체성이 이제 생긴다고 본인은 생각하다가 그거를 붕괴하는 그 생각 자체를 분해하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보여줬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름들이나 상황이나 뭔가 상황 그런 것들이 본인을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인이 믿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이 그림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꼭 하나의 스타일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마지막에 이제 미루는 일을 미루면 미루는 일을 미룬다라고 문장을 만든 게 되게 직면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의미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로를 바라보는 태도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나도 이번에 오면서 읽으면서 느낀 점이었어. 그래서 근데 맞아 처음에 읽었을 때는 특히 미미안미 이제 제목을 생각했을 때 미루는 일을 미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인가? 미루는 일을 미루면 미루지 않게 될까? 미루지 않게 될까라는 그 뭔가 주제에 주제를 적용해서 보면은 뭔가 내가 생각한 대답이 나온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안에서는 내가 느꼈던 메시지가 좀 아까 말한 것 같았어. 나도 둘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 이제 윤채 아니 율목이
말한 것처럼 어떤 갇히는 느낌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바쿠랑 버드처럼 뭔가 직시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직시하는 것이 난 결국에 처음에 이제 설정한 미루는 것을 미루면 미루지 않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굉장한 이 좋은 답변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 마지막 문장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어. 정말 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도 이 부분. 정말 그런 게 있는지는 몰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라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또 갑자기 나는 네이버로 봤을 때 이게 네이버 메일로 봤을 때 아, 갑자기 맞아. 엄청 커지는데 맞아. 이것 때문에 음. 더 뭔가 이상하게 뭔가 느껴졌던 것 같고, 나는 어쨌든 그래서 그 딱 미루는 일을 미룬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어가 화면을 독자와 눈을 마주치는 장면까지는 이제 버드나 바쿠처럼 느꼈는데 여기서 확 갇히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다른 질문들이 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놀모기 한 질문도 그렇고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더 듣고 싶다. 되게 모호한 느낌을 전체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 끝에 끝 문장으로 인해서 그 지금까지 읽었던 그 생각에 약간 이 그러니까 내가 쥐어가고 있는 같이 이렇게 이해를 따라가려고 하는 독자에게 이렇게 확 풀게끔 하는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말이다. 바쿠 이제 준비됐어? 얘기할 준비? 너무 열받아. 왜 턱을 저렇게 긁는 거야? 약간 바쿠 지금 나 방금 말했는데 이거 또 하라는 거야? 이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긴 했거든. 이거에 그치. 대한 소감. 근데 그 대화 형식으로 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내가 또 말해줄게. 나는 그 놀모기가 했던 여러 메시지 여러 지점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유사했었고 뭔가 공감이 많이 가가지고 나도 이렇게 넘어와서 내가 얘기를 해볼게. 일단 반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그냥 해볼게요. 그 초반에 이제 지어가 이제 우리가 피드백하면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방향성이 좀 더 이제 열린고 좀 좀 그런 뉘앙스를 받았었거든. 그 이 화 전 피드백에서 본인이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어 만화를 딱 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본인 아무리 방식이고 어떤 틀이 있더라도 본인이 일단 지향하는 어떤 그 고수하던 스타일을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역할로 되게 많은 것들을 레퍼런스 삼아 했을 것 같다. 혹은 자유롭게 본인이 이끌리는 대로 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아서 되게 의식해서 틀을 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치 방식으로 했더라고. 근데 내가 지어 그림 그리는 걸 옛날에 그냥 어깨 너머로 봤을 때 되게 한 선의 마감을 중요시하는 그림맨인데, 중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첫 페이지부터 이제 좀 되게 거칠지만 되게 단정한 그
그 스케치 그 이렇게 뭔가 이걸 뭐라 그러지? 선? 뭐? 선감? 음. 을 바뀐 게 되게 신기했었고 전체적으로 이, 이 연출에 있어서 영향이 그 독자로 하여금 느낀 게 되게 읽는 속도를 바꾸는구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첫 페이지 같은 경우는 생각의 흐름처럼 이제 그 페이지 안에서 이제 내가 눈이 따라가는 대로 가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되게 빡빡한 생각 생각의 흐름처럼 그 모든 것들을 적어내리는 되게 강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하나가 되게 내가 이렇게 찍어내리는 듯한 글을 봤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읽는 사람이 그리고 쓰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게 이 한 페이지에 들이는 시간을 바꾼다는 점이 지어가 이때까지 고수했던 방식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었고 그런 맥락에서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또 세 번째 장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았었던 장면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 지어가 하려고 했었던 장면들 하려고 한다고 느꼈던 연출 방식이 그 아까 놀무기가 말한 것처럼 연습만이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랑 그리고 지어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화면 바깥을 바라보는 장면이나 약간 이 그림 속에서 되게 그 차원을 넘나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셋해놓은 그 구축해놓은 어떤 틀 안에서 뭔가 독자한테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려주게끔 혹은 그런 시선을 보여주게끔 하는 장면들이 느껴졌어.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 곳에서 나는 청소 노동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나레이터의 목소리고 본인 스스로를 그냥 설명하는 목소리였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 옆에서 인물이 직접적인 요청을 했을 때 독자를 보는 시선으로 그 화면 바깥을 보는 지어의 얼굴에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랄 듯이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한 연출법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으로 호명된 이름과 역할로서 본인의 정체성이 정의된다거나 본인을 그렇게 인식하게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나에게도 굉장히 오래 있고 현재도 그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줘서 되게 좋았어.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오늘 되게 지어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은 만화였었던 것 같아. 그렇구나. 어떤 게 궁금했어? 여긴 어쩔 수 없이 뒷담화 피드백이 그치 맞아 나 뭐가 궁금한지 궁금해. 일 그러니까 내가 이 만화를 읽으면서 이거를 지어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어떠한 가상의 캐릭터로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지금으로서 내가 독자로서도 좀 태도가 내 위치가 정확히 잡혀 있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지어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인지 아니면은 이 캐릭터한테 그러니까 캐릭터로서 질문해야 될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거 되게 공감돼. 나도.
그래서 음. 말해줘. 그래서 어떤 질문인데? 주로 이제 주로가 아니고 여기 이 만화에서 느꼈던 건 고정축 본인이 무엇에 그 갇혀 있고 무엇으로부터 뭐 굳이 강박이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본인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타인의 언어, 타인의 말, 타인이 나한테 했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되게 넌지시 얘기로 돼 있고 상처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처란 단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확히 본인이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라는 뭔가 캐릭터 빌드업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진 않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 지연지 캐릭터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놀목이 아까 했던 그런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질문이랑도. 그러니까 미루는 게 무엇인지 그 지어라는 이 캐릭터 혹은 작가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기보다는 뭔가 되게 커다란 단어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 상태라고 난 느꼈어. 너의 말도 그렇고 나도 오늘 적어온 이제 이 피드백이 그런 것에 대한 얘기거든. 전반적으로. 그럼 혹시 너 걸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어가 만화를 그리는 방식이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의미를 되게 중요시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것은 그냥 그림으로도 아름답긴 했는데 컵의 그림자가 이제 레이어가 생겨서 세 가지의 음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컵이 가지고 있는 면 때문에 그림자가 나눠지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였거든. 그림으로서는 그런 디테일이 되게 아름다웠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어의 만화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런 분열된 상태로 느껴지게 이제 만든다던가 혹은 밑에 보면은 이제 버스에서 네 번째 페이지에 버스에서 스탑 그 정차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과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요 문장이 굉장히 연결 지을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행동이 어떤 의미로 환원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 지어가.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이 이전 화에서는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경계를 흐리거나 혹은 규정지어 있는 어떤 의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런 이야기라고 난 느꼈는데 이것과 이것이 상충하지 않나? 어떤 행동을 의미화시키는 것과 본인이 의미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상충하는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연출이 이전 화들에서는 되게 좋게 느껴졌던 것들이 왜 이번 화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좋았던 거는 이제 나무처럼 보이는 그림이 맨 위에 있잖아.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왼쪽은 보이진 않는데 오른쪽은 되게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 캐릭터 지어 캐릭터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지어 입장에서는 나무의 앞은 보이지 않고 나무의 뒷면만 보이는 상태인 거거든. 이게 뭔가
이거는 뭔가 의도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뭔가 모호하게 되게 좋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번 화랑,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뭔가 앞면은 안 보이는데 뒷면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상태? 그렇게 직접적이진 않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좀 포기한 것 같이 보였거든. 근데 되게 할 말이 많아 보였는데 이게 막 난 이 말을 해야만 해 라기보다는 좀 우선 그림을 포기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쓰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글처럼 보였어. 쓰다 보니까 중요해지는 그런 말처럼 보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 이 글을 근데 왜 굳이 만화 칸 안에 담았을까? 왜 칸 안에 담았을까? 그리고 그 칸을 왜 나눴을까? 첫 번째 페이지처럼 그냥 전체를 아우르는 한 칸이 아니라 문단을 칸으로 나눈 것처럼 보이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칸은 문단을 아주 효과적으로 단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거든. 그런데 또 중간에 어떤 소리치는 말풍선이 연습만이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은 뭔가 위에 이제 수영 얘기와 더불어서 보면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어떤 물음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 왜냐면 미미함이 저번 예전 화에서 이제 버스에서 솔직해지는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해지는 연습을 하면은 그건 솔직해지는 연습이 될 뿐이고 솔직해지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 만화 미미암미의 마지막 이 화의 결론도 사실 그거잖아. 뭔가 미루는 일을 미루는 것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미루는 일을 미루면 미루는 일이 되는 거지. 그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또 연습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 내가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는 데 방해하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문장과 끝의 결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개인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쭉 내려서 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글이 또 써 있는데, 여기서 귀신 같은 두려움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 귀신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도 이전에서 이제 이전 단계에서 지어가 만화 속에서 귀신을 약간 묘사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그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 그 유령 같은 두려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구체적인 느낌을 나는 전달받지는 못했어서, 만약에 귀신 같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사람에겐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이 표현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귀신 같은 두려움이 뭐지? 라고 나한테 딱 꽂힌다는 느낌은 계속 들지 않았던 것 같아. 공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두려움이라는 의미인 것 같고, 이전 결혼식 장면에서 미뤄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어디 있을까, 그 첫 번째 문단에서 나를 믿거나 신경 쓰는 일은 주체와 멀어진다는 것을 이라고 띄어쓴 것도 왜 이렇게 띄어쓰게 됐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고, 그리고 지어에게 주체라는 게 뭘까, 이것도 여전히 그냥 미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주체라는 것이 지어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글 속에서 좀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느꼈어. 그래서 되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너희들도 그렇지만 지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런 걸 짐작하는 게 쉽고 지어의 진심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만약에 완전 내가 모르는 독자 입장이었다면 이런 주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인상이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 어려운 말을 쓸 때 되게 적확하게 들어갔다는 느낌보다는 모호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왜 이런 어려운 말을 굳이 썼을까 하면서 여기서 뭔가 그 진실성이 의심될 수 있을 수 있겠다. 이 진심이 전달되는데 좀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형식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르다라는 말도 나는 조금 의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어의 마음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처럼 표현이 이제 의심을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형식이 다르기도 하고, 나는 지어가 다르기도 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다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원하게 되는 것 같아. 무엇이 다른 건지, 형식이 다른 게 아니라면 그 근거가 뭔지. 이건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렇기도 했고, 이제 6, 7페이지에 가면서 기존의 미미암미, 이제 5페이지까지의 미미암미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칸을 그린 후에 칸을 무시하듯 그림을 그렸거든. 근데 칸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어. 이것은 뭔가 그것을 의미를 좀 또 담은 것처럼 느꼈거든.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아, 지어가 성장했다. 뭔가를 확장하고 깨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 또 어떤 그 독자 입장에서는 작가의 어떤 그런 뭔가 몸부림을 볼 때 즐거움이 있는 것 같거든, 느껴지는 게. 근데 한편으로 또 나는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거지, 이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 칸을 그려서 그것을 칸을 넘는 왜냐면은 표현이. 이것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를 담는 거고, 경계를 넘는 것을 표현할 때 경계를 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많이 상상하기 쉬운 방식의 어떤 표현인 것 같아. 경계를 넘는 것을, 칸을 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의 상투성 때문에 또 이것이 지우의 진심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이게 칸을 넘었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지효가 굳이 칸을 지우지 않았다고 느꼈어. 나는 왜냐면 이게 클립 스튜디오로 지효가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이제 12페이지를 만들고 나면은 저게 그냥 다음 페이지를 열면은 그냥 무조건 있는 기본 테두리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를 지우지 않는 한 지우는 게 오히려 의도가 들어간 것 같고, 저게 그냥 있는 게 나는 나는 지어가 이걸 칸을 넘는다, 칸을 어떻게 뭔가 확장시킨다, 이거보다는 저게 있는 거를 그냥 둔다고 나는 느껴서 그런 어떤 상투성이랑 거리가 멀어졌던 것 같아, 엄청. 근데 나는 둔다는 것 자체가 응. 선택이지. 그러니까 그게 선택이고, 그것은 그냥 체크를 끄기만 하면 되는 건데, 레이어 표시를 끄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나는 어쨌든 그렇게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칸을 넘는 것이 이제 지어가 쓴 글과 이어지는 걸까? 주체적이라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적인 의미와 당위성, 즉 아까 지어가 쓴 글인데 칸에 끊임없이 난 그걸 칸이라고 생각을 했고, 현실적인 의미와 당위성, 즉 칸에 끊임없이 의문하고 고정관념에 고정되어 있진 않은 태도를 말합니다라고 했고, 이제 거기서 칸을 무시하거나 넘나드는 것은 그런 고정축을 흔드는 일인 걸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외젠 이오네스코라는 연극 작가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앵무새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그 사람이 묘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앵무새는 자신이 말을 하지만 그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저 반복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만이 진실한데, 그 새로운 것 그것은 뭔가 반복해서, 그러니까 앵무새가 말하는 것은 결국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 아무리 진실되더라도. 근데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진실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좀 어려운데
그 사람이 본 세계를 묘사할 때 필연적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보는 세계를 묘사하려면 결국 여기 지어가 표현한 것처럼 모든 것에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표현들이 지어의 진심을 공격하고 있다고 나는 느꼈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다음 만화들이 있다면 좋겠다. 아니면 그것을 작가로서 뭔가 지어라는 작가에게 물어봐서 답변을 들으면 좀 더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아니가 말했던 주체성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게 지어한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나도 같이 궁금한 마음으로 이걸 이제 두 번째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또 들었었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그 화면 그 몇 번째 페이지, 이 아까 아니가 말했었던 그 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이 이미지 있잖아. 나는 이게 되게 딱 봤을 때 엄청 그 existentialism 이 뭐지? 과장 그 검색 타임. 실존주의. 그냥 실존주의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생각했어. 그게 뭐야? 실존주의적인 태도? 나도 사실 잘 모르고 던진 말일 것 같기도 한데, 본인에 대한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기보다 좀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새벽에 눈이 떠져 믹스처 끄지 못한 PC 마우스 이런 현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본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 있어서 되게 티끌 같은 존재 같은 태도를 이 확장된 화면 속에서 지어가 걸어가는 장면이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아. 같은 태도로 나는 그게 일치하는 태도라고 느껴졌었어. 현실 속에 지어가 존재한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 지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보통 만화의 틀 같은 경우는 만화가가 이제 결국 이게 되게 모순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 틀 안에 만화가가 담고 싶은 어떠한 특정 각도를 혹은 장면들을 드러내는데, 나는 이게 그냥 되게 하나의 메시지처럼 보여줬어. 그 현실 속에 지어가 홀로 존재하는 거, 그런 메시지로 보여줬었고,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주체성의 정의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주체성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걸 봤을 때 주체성이 무엇일까? 지어가 말하고자 하는 주체성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걸 읽어보니까 이 만화 내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본인이 생각했던 게 틀렸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주체성이 더 이상 본인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가 말하고자 하는 주체성이 뭐야라고 질문하는 게 되게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만화를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 주체성이라는 것을 확립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부정하는 단계인 것이고, 거기서 너가 말하는 주체성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미 그냥 빠져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보여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이게 나의 주체성이야 라고 말할 단계까지는 안 느껴졌다라는 말인가? 그 말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주체성을 정의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랑 다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뭔가 직시하는 거. 그래서 그 주체성이라고 본인이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어떠한
형식이나 틀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인식해서 이거를 쳐내는 그 과정이 이 안에 있다고 느껴졌었고 그 마지막에 본인 얼굴이 이제 사방면에서 보이는 거가 굉장히 그 조각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났어. 나도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장 그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엄청 직시한 느낌도 들고 뭔가 나를 어느 각도에서 보던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느껴져서 그 부분은 되게 나도 좋았어.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제 좀 더 덧붙이고 싶었던 게 어쨌든 내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만화를 읽었지만 이것은 내가 이제 독자 분리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독자의 입장에서 만화를 보았던 것이고 내가 지어를 아는 어떤 친구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변화에 관해서 되게 감동했어. 엄청 감동했고 이 텍스트들에 감동을 했지만 그 텍스트가 의심스러웠다 해서 나는 이 말들을 출발했던 것 같아. 그 진심이 아니라 이 모호함이 난 구체적인 것으로 모호함을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모호함을 모호한 언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나는 그런 의미로 아까 너가 말한 이제 주체성에 관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단계이지 그것을 새롭게 확립을 지금 이 만화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나는 느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 나는 최근에 이제 놀목이랑 어떤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 거야. 난 당연히 사장님인 줄 알았거든. 엄청 커피에 진심인 사람 같았어. 너무 그렇게 진심인 사람은 처음 봤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냥 어떤 잠실에 있는 카페였는데 벽에 그러니까 보통 원두를 2-3개 선택할 수 있으면 많이 선택하는 건데 거기는 벽에 한가득이 한 면이 그냥 모든 원두들이 다 있었어. 그러니까 60몇 종을 고를 수 있었어. 60몇. 진짜? 그래서 뭐 어쨌든 되게 우연히 간 곳이었는데 맞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게 충격이었어. 너무 충격적으로 그 과일 향이 느껴지고 맞아. 그리고 놀목이 시킨 거는 이제 뭐였지? 약간 뭐였지? 어쨌든 난 과일 향을 맞아, 나는 산미가 있는 걸 응. 시켰고 놀목은 산미가 없는 걸 시켰는데 둘 다 명확하게 자신만의 어떤 개성을 뽐내고 있는 커피들이었어. 맞아. 심지어 이제 내가 하나 더 주문했는데 그거는 되게 서비스라고 다른 과일 향을 주셨는데 또 그건 완전 다른 과일 향이 나는 거야. 맞아. 근데 그분이 자기를 알바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알바라고 약간 농담하는 사장이구나. 근데 나이가 너무 많고 그 맞아. 사람이 커피를 너무 잘 내리는 게 느껴지는 거야. 지식도 많고. 그래서 그냥 난 그 농담을 농담으로 받으면서 알바님 뭐 이러면서 농담을 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자기 알바라는 거야. 그래서 왜? 알바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다. 난 근데 그분은 이제 뭔가 자기가 알바라는 것에 내가 뭔가 부정적으로 뭔가 미안합니다. 약간 이렇게 대할 것을 뭔가 우려하고 있는 느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늙은 아저씨가 알바를 하고 있어요. 진짜 불쌍하다. 막 이렇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뭔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근데 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그냥 알바가 아니더라고.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커피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었고 그 카페의 이름을 만든 사람이었고 그게 3호점인가까지 있는데 아니, 5호점까지. 5호점까지 있었어? 5호점까지 있는데 엄청 많이 퍼진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되게 26년인가? 엄청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국에 커피가 들어왔을 때부터 커피를 공부한 사람이고 업계에서는 되게 좀 높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5호점 모두가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그 잠실점 같은 경우도 이제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거기에 실제로는 이제 고용관계는 알바로서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다만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알바인데 이 사람이 다른 직원들한테 전화하는 걸 들어보고 직원이 이제 실제로 그래서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지. 사장이 왔을 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알바가 사장에게 할 수 없는 태도거든. 왜냐면 대표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대표인데. 그러니까 나는 지어 만화와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냐면 나는 타자들이 나를 호명하는 거, 사회에서 나를 호명하는 것이 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체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5호점의 사장들과 직원들이 그 아저씨를 알바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 대표라고 생각하지. 근데 본인은 자꾸 자기를 알바라고 얘기를 해. 그게 주체성일까? 나는 그것이 존나 의심됐어. 그 사람은 대표거든,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알바라는 걸로 있어도 난 대표인 것 같아. 그 사람은 사장에게든 누구에게든 뭔가를 제안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고, 어떤 권력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알바라고 한다고 해서 알바가 될까? 나는 오히려 주변에서 불러주는 것에 아예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뭔가 받아들이면서 조금 초과하는 게 오히려 주체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 나는 너가 방금 말해준 이야기에 지어와 연결시키기 전에도 약간 그분이 알바라고 강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본인이 알바에서부터 초과될 수 있고 초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알바임을 강조하고 그게 나름의 유머처럼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이득들이 있으니까는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지. 진짜로 알바인 사람이 자신이 알바인 것을 강조를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냔 말이야. 그분은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맞아. 나도. 나는 약간 그 아니 말 듣고 약간 엄청 큰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사장인 경우가 이렇게 많은 맞아. 그런 클리셰가 건물주. 있거든. 맞아. 약간 그게 떠올랐어. 맞아. 그런 거 노린 느낌이었어. 맞아. 노린 느낌이라기보다. 아니 뭐 근데 나름의 본인 생각이 유머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유머도 있는 것 같고 궁금증을 자아내니까. 맞아. 근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때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대표처럼 뭔가 집이 딱 있고 차가 있고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대표 막 돈이 진짜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처럼 그냥 월세방 살면서 그냥 작은 원룸에 살고 있다면은 이 말이 좀 더 믿어질까? 이런 맞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맞아. 근데 그것이 정당한 의문인가 또? 내가 이 사람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에 진심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맞아. 그랬어. 나는 그분이 그냥 고도의 대화 인간 같다고 생각했어. 너희에게서부터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고 본인의 결국 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끔 이 모든 약간 씨를 뿌려놓는 거가 그분은 되게 많이 해보신 솜씨 맞아. 이 대화를 거기에 맞아. 오는 사람들한테 다 가서 대화를 걸고 말을 하고 긴 대화를 나누셨어. 주인 의식이 있는 거겠지. 우리랑도 오래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말을 좀 많이 걸었어. 그 사람을 좀 부숴버리고 싶었거든. 근데 안 부서져. 너무 단단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내가 부서졌어. 그 필모에 부서졌어. 필모 나열에 부서져 버렸어. 그래서 뭔가 결국에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주체성이라는 것이 아예 부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인정하면서 뭔가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할 때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뭔가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 번은 아예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전부 부정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조금씩 남들이 자신을 호명하는 것도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단계는 지어의 만화에서 미뤄 봤을 때 우선 다 부정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다. 너무 어, 공감하는. 그런 네 그렇게 이제 독자 바깥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완전히 공감합니다. 나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할게. 그래, 너 먼저 왜냐면은 해. 한마디 하려고. 맞아. 진짜 궁금해. 지호의 입장이. 그 너무 궁금하지 않아? 그 만들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왜? 응? 아, 끝. 나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그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이제 지어의 어떠한 이런 자기 완전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약간 이런 형식도 되게 너무 좋았는데 독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여기서 뭔가 뭔가 지금 작업 방식을 보면은 되게 그 그림들을 이렇게 막 붙여놓긴 했는데 사실 이 그림들 없이 그냥 글만 읽어도 이거는 읽히는 만화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이야기가 있는 약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보여줘야 되고 그 상황이 결국에는 구체성을 갖게끔 하는 약간 그런 이야기 형식을 띄었어도 되게 좋았을 수 있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진짜 되게 정확한 것 같아. 나도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좀 과하게 느껴진다라고 했던 게 그림과 글이 굉장히 정확한 걸 같은 걸 되게 묘사하고 있고 바꾸 말대로 사실 그림이 전혀 없어도 이 만화는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다 보니까 이것이 중첩됐을 때 오히려 딱 과장하는 표현일 때 과장해야 할 때 이것이 딱 적합하게 들어가면은 감동을 주는데 이것만 있을 때는 좀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 내 입장에선 과하다는 표현이 내 입장에서는 바쿠 입장에서는 다른 표현을 보고 싶다 아쉽다 정도로 나는 공감이 된다. 그 바쿠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바쿠의 작업 스타일로서 좀 적용시켜서 얘기를 듣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 방금 전에 말해준 것처럼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이게 이 글이 좀 너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술 마시고 싶어 외출을 하고 약간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술을 마시고 싶은 그런 이런 문장으로 하나에 끝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식 말고 술을 막 누구한테 막 그러니까 직장 상사한테 뭔가 혼난다던가 약간 그런 식의로도 그런 식의 장면을 보여줌으로써도 구체성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 전체적으로 연출이 되어 있으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즐겁지 않을까 만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맞아. 정말 재밌다. 그러니까. 그 약간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어떤 유발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을 독자가 느끼게끔, 그러니까 그 독자가 그걸 원하게끔 만드는 그 방식이 되게 바쿠가 되게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다. 그리고 나도 그런 걸 진짜 못하거든. 그래서 바쿠한테 수업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진짜 나도. 그리고 되게 그게 현실의 언어로 잘 하고 그 바쿠가 방금 그 예시를 준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 그게 현실의 언어라는 거는 경험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활의 언어.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잖아. 정말 술을 마시고 싶을 때가 뭐지? 저런. 뭔가 저런 얘기를 들으면은 예시가 진짜 힘이 세다는 생각을 해. 예시,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의외로 적을 수 있겠다? 뭔가를 말하고 제안하고 조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한 어떤 예시와 함께 말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맞아. 음. 그 이제 내 주변에서 그거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 진혁이라고. 아, 오. 걔는 진짜 그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그 감정이 막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것을 하나의 예시로 뚝 하고 바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진짜 그 강범이라는 친구도 그걸 되게 잘하는데 맞아. 강범이는 보다 걔가 조금 더 듣는 이에게 더 쾌적화되어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강범이의 말을 들을 때도 시원한데 걔의 말을 들으면 쾌감이 막 느껴질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좀 그럴 수 있을 텐데 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런 범주화를 좀 피하고 범주화를 무화시키는 데 되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 왜냐면 어떤 예시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것을 확 범주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제시를 함으로써 공감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타인한테 이해가 될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지양해 왔으니까 맞아. 그게 또 어려운 숙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맞아. 공감해.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 최대한 정확하게 범주화를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으로서 그 범주화 자체를 뭐 계속 경계를 흐트리거나 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범주화. 그런 거 생각난다. 그 바쿠가 한 말이 그 김승일 시인이 수업 자료에서 썼던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시에 관해서 시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초대하는 거라는 식의 말을 했었거든. 그거랑 되게 닿아 있는 그 말이었던 것 같아 바쿠가. 그러니까 설명은 이게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고요. 뭐 여기 세계는 요 정도 있고 고블린도 있고 뭐 마왕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맞아. 고블린을 그거 보여주고. 영화과에서 첫 수업 때 연출 수업 때 항상 하는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었어. 이게 Don't tell, just show.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근데 나는 김승일 님이 그걸 초대라고 표현한 게 그러게. 짱이다라고 느꼈어. 그리고 또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버드가 얘기했나? 그 어쨌든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센스 래퍼 이센스 가사 중에 다가와 네가 원하면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게 나는 진짜 이 사람 뭔가 유혹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어. 그 가사를 보고. 그러니까 그냥 야
너 내 거야 막 이런 게 있잖아 보통 가사 중에. 근데 그게 아니라 다가와라고 하고 네가 원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굉장한 유혹이 드는 거거든. 왜? 이거 내가 최근에 이제 왜? 고양이 이하를 응. 순화시키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는 계속 걔한테 다가가서 응. 밥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전혀 뭔가 진행되지 않았어. 응. 되게 더뎠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자리에서 밥을 갖고 있다가 걔가 안 먹으면 그냥 밥을 치워. 이걸 계속했더니 너가 원하면 너가 와라. 그 이센스를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얘가 진짜 점점 다가오고 굉장히 빠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그 사람과 친해지는데 그런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가와 네가. 정확한 가사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아니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은 했던 것 같아. 그 유혹의 기술이라고 이제 아니가 표현했던 것. 그런 책 내용 그 책 제목 어디서 본 것 같아. 유혹의 글쓰기 뭐 이런 거. 맞아. 정말 숙제인 것 같아. 이것을 내가 만화를 이제 처음 그려보면서 내가 내게 안 궁금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유혹하지 못하는 그런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 아, 헐. 나도 느꼈는데 어. 큰일 났다. 안 궁금하다. 맞아. 마주해야 되는 것 같아. 존재 만화 그리기 클럽. 존재. 타이틀 제명. 그 좀 전체적으로 궁금하다. 다들 연출에 있어서 뭐가 지양하는 방식이 있거나 지향했던 방식이 있거나 좀 뭔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 이제 지어 만화를 보면서 지어가 부수려고 하는 그 틀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내 만화에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 나는 무언가를 계속 나도 부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 다들 각자 그런 게 있을 텐데. 혹은 버드 넌 어떤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나는데 아까 전에 아니가 나 우주가 째려봤어. 있다. 네. 우주가 그 뭐지? 아니가 말했었던 두 번째 페이지에 이 글을 왜 박스 안에다가 그렸을까라는 그 아니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러니까 효과로 연출 방법으로 느꼈었고 연출 방법이 연출 방법인 이유는 그러니까 방식 왜 이거를 했을까라는 게 나는 이게 일단 지어가 1번 패러그래프 문단을 왼쪽에 붙이고 중간에 붙이고 오른쪽에 붙이고 이런 방식을 본인이 터득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이렇게 차갑게 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목소리를 꺼내기 위해서 연습만이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꺼내지게끔 그 상태를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 틀이 있어야 이 나중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에서 세 번째 그 확장되는 장면에서 열리는 장면에서 그만의 이펙트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되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아, 나 그리고 저 연습이라는 단어 그 전에 지어 만화에 연습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를 완전 까먹고 봤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쓰인 연습이라는
말은 약간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다른 의미로 다른 톤으로 쓴 느낌? 지금 이 연습은 약간 훈련의 느낌이 있고 모르겠네. 맞아. 근데 나도 그 연습이 느껴지는 게 다르긴 한데 이것이 나한테 최근에 제일 궁금한 점이기도 한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믿는 것이 바로 세계가 된다고 나는 계속 요즘에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미루지 않는 일을 미루는 것은 미루는 것이다 라고는 어떤 결론처럼 직시하면은 그냥 그 말이 그대로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은 필수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이게 되는지. 나는 근데 몸의 영역 같거든? 왜냐면 바로 위에 수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수영은 그치?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의식해서 의식해서 뭔가를 믿거나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서도 바로 몸이 해낼 수 있게 만들려면은 그게 바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게 몸의 영역의 연습이 나는 있다고 느꼈어요. 최근에. 뭔가 그치? 그림을 그리는 거나 수영을 하는 거나 운동을 하는 거나. 맞아. 나는 또 그거를 그러니까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충돌한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 같아. 잘한다 때문인가? 맞아, 그런 것 같아. 그것은 결국에 무언가를 잘하고 더 빨리 하고 더 빠르게 하고 그런 관점, 그런 세계가 전제되어 버리니까. 그렇네.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는 연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세계는 그것을 연습 말고 다른 방식으로 부르거나 모르겠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버드 말대로 뭔가 이 것들이 그 뒤에 것을 확 트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 잘한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월하게 하다? 수월하다? 수월이 아닌데 뭔가 능숙하게 하다. 능숙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음. 그게 잘의 그 가치 판단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 난 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뭐가 좀 능숙하게? 능숙하게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영역이 아닐 수 있는 게 수영을 여기 만약에 호흡과 발차기, 팔돌리기 세 개를 이게 연습이 더 빨리 수영하기 위해서 더 잘 정확하게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안 죽기 위해서야. 이런 거라면 이거를 동시에 못 해내면 죽어. 물에 빠져서. 나는 우선은 힘을 빼는 것 자체가 능숙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그림을 못 그리고 잘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뭔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림 실력, 예를 들면 만화가가 그리는 그림 그리고 초등학생이 그리는 그림에서 어떤 그림의 형태로서 그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자신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 결단력.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어쨌든 그 능숙함이라는 것은 나는 그 마음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면은 진짜 아마추어처럼 보여. 근데 아마추어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림을 되게 정확하게 열심히 끝까지 그리면 진짜 멋있는 그림이 되거든. 그러니까 수영에서도 마찬가지야. 사실 몸에 힘 빼면 살 수 있어. 그래? 이것을 툭닥툭닥거리면서 뇌에서 이거를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망가지는 거지. 아닌 것 같아 나는. 나는 수영에서는 어떤 힘을 뺀다고 수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이 뭐 너가 문제가 아니고 응. 그냥 그러면은 그냥 잘 떠 있으면 되는 거야. 잘 떠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잘 떠 있는 거는 힘만 빼면 가능한 일이야? 당연하지. 그래서 힘을 못 빼는 거는 연습이 필요 없는. 힘 빼는 거는 연습이 그럼 필요 없는.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그것도 힘 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어쨌든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연습으로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연습이란 단어가 주는 어떤 미움이 난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 그것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음. 근데 뭐 생각을 미루고 있어. 나는 그림 그리는 거는 아무리 연습해도 남들 앞에서는 진짜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 나도. 그래서 진짜 여기 칠판 하나 갖다 주고 그림 그려라 하면은 남들 앞에 있으면은 완전히 그림 처음 그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게 되고, 근데 혼자서 그리면은 그냥 평상처럼 그릴 수 있는데 여튼 그렇게 되더라고. 연습을 아무리 해도 그 마음가짐이 그 쉽게 변하지가 않아. 남들 앞에서 회사에서 연습해봤어? 그럴 때가 있어. 회사에서 그럴 때가 있어? 질문 세례.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그려야 할 때가 있어. 아, 지금은 없는데 그림을 지금 거의 안 그리니까 지금 없는데, 옛날에는 그 그림을 그릴 때는 남들 앞에서 그릴 때가 있었거든, 몇 번. 그런 경우에서 항상 내 실력대로 안 나오는 거야. 완전 나도 그림이든 뭐든 다 그런 것 같아. 약간 학원 강사해도 그릴 일 많을 것 같아. 그 그치? 시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맞아. 내가 그래서 학원 강사를 안 했어. 우리 이제 슬슬 3분 마무리를 해야 남았다. 되는 시간이. 다들 오늘 어땠는지 짧게. 좀 더웠어. 맞아, 덥고 덥고 숨이 좀 땀 나고 있습니다. 덥고 마이크 음질 엄청 좋고. 맞아. 맞아. 꾸준히 뭔가 되게 재미있는 느낌? 우리 다음에 누구 해야 되지? 다음에가 안정했나? 아니야 저멀떠. 아, 저멀또야? 맞나? 어. 저멀떠 맞나? 저멀또 하자. 첫날 뭐 아, 맞다, 첫날이 맞다. 누구였지? 바쿠 거. 첫날 바쿠 그다음 지효. 지효. 순서를 우리 이렇게 정했나 근데? 정했었는데 뒤집 바뀌었던 것 같아. 맞아.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다음이 누구지? 저말떠? 저멀또 저멀떠야? 할래? 그럼 나 안 와도 되는 거지? 맞아. 오 예. 아 이거 우리 편집 순서였던 것 같은데. 아, 나 그랬나? 마지막 사람. 맞아. 오케이, 그럼 이건 아, 이따 모르겠다. 정하고. 일단 나중에 정하고. 나중에 오늘은 정하고. 소감 각자 말하고 끝내죠. 바쿠는 음. 재밌고 네. 마이크 음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재밌었고 마이크 음질 좋았고, 그리고 산린 친구들의 어떤 이제 생각들을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나도 오늘도 즐거웠다. 팟캐 진짜 하길 잘한 것 같아. 너무 즐거워. 지어 만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지어의 입장이 정말 궁금해. 맞아. 창작자로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고 막 모두의 마이크의 거리가 계속 신경 쓰이고 시간이 1분. 1분 남았으니까 재밌었다. 그리고 뭔가 좀 더 빡세게 피드백하는 것도 재밌겠다. 아니면 혹은 다른 친구를 초대해서 그 맞아, 친구의 맞아. 새로운 시선으로 봐도 재밌겠다. 맞아. 그런 좋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주에 봬요. 안녕. 화방화. 화방후. 하방화? 후방화? 앞방화. 전방화. 끝. 알랄랄랄랄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라고 하지 좀 편한 느낌. 맞아. 잘 예약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마이크는 더 내가 집중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더워. 그 덥지. 땀이 막 덥다. 줄줄. 좋습니다.
방금 그거 떨어뜨려서 그거 줄까? 준서야? 이거 너 가지고 있을래? 이거? 응.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이거 매번 하면 해야겠다 이거. 응. 그러게. 지효한테 저번 거 왜 안 올려주게? 올리라고 했는데 뭘? 영상 네 무슨 영상?